형사소송법 7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증거능력 관련 문제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자백 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 동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보시면요. 의의와 적용 범위, 위법수집 증거와 증거 동의 및 탄핵 증거, 독소과시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의의 및 적용 범위를 보시면요. 먼저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 증거법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증거에는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진술 증거인 진술 증거 중 특히 자백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 7항과 형사소송법 309조에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명문의 규정이 없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증거물의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백 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위법 배제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자백 배제 법칙도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일부라고 할 것입니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비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비진술 증거와 자백 이외의 진술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를 살펴보시면요. 단순한 경미한 절차의 위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 수집의 절차에 있어 중대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됩니다. 중대한 위법이란 적정 절차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경우로서 침해된 이익과 위반의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장주의 위반이나 적정 절차의 위반은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그로 인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7도 306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시면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 대응책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까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1차 증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획득한 2차적 증거까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탄핵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며 위법 수집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의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어 왔고 법원 판단도 때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 뚜렷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삼성 노조와의 사건과 관련해 최고위층 인사인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의 판단은 정반대인 무죄였습니다. 범행 공모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적 증거가 된 문건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18년 삼성 본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할 때 영장에 적힌 장소가 아닌 인사팀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압수자인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법 수집 증거의 문제는 주요 사건마다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며 돌발 변수로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걸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영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정식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게 실체적 진실규명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권리 보호와 진실 발견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판례가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검찰의 편법 수사 관행에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한 그 입장을 수사기관에서 좀 이제 아예 매뉴얼식으로 해서 삼성 노조와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상고 방침을 정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데다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통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판례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삼성 노조 사건마다 그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다음 독소과실 이론을 보시면요. 의의와 인정 여부, 제한 이론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과실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즉 독이 든 나무, 독이 있는 나무에서 발견된 2차 증거, 독이 있는 과실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 라는 이론을 말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생긴 과실의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위법 수집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그로 인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증거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만을 부정해야 한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도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해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 이론으로서 위법 수사로 인해 얻어진 증거이지만 이후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위가 개입되어 위법성이 희석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생긴 2차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이론이 희석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위법 수사에 의해 오염된 증거가 없었더라도 합법적 수단에 의한 파생 증거를 발견했을 필연적 가능성이 있었다면 파생 증거는 2차적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이론이 불가피한 발견 이론이 되겠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적 증거가 아니라 그 파생 증거로부터 다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이론이 독립된 증거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한 이론은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소과시 이론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임종원 전 허번행정처 차장의 휴대용 저장장치, USB죠. 이 속에 저장된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적법 여부를 강조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에서 나온 USB는 사법농단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립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파일 8,600건이 담겼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겁니다. 우리 법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입증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7차례 검증 끝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도 자신의 재판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엔 USB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전직 사법부 수뇌부가 증거 능력을 다투는 사이 논란이 커졌습니다.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무죄 판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 수집을 지적하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들과 공유하며 잘된 판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차문호 부장판사는 헌병대와 옛 기무사령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이유로 내린 무죄 판결 이유를 강조한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두 고위 법관이 관련 재판을 의식해 미리 포석을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 수사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직접 압수수색을 겪은 법관들이 뒤늦게야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압수수색 적법성을 둘러싼 법원 검찰 사이 논란은 앞으로 검찰의 강제 수사 관행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증거 능력과 관련된 문제로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7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